어떻게 이 9일 동안 100명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 짓은 못해서 그죠? 자막을 보냈는데 여기 이제 신청한 사람이 296명이었어요. 296명. 자, 이 사람들을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돌려서 몇 사람한테 팔았을까요? 많이 팔았습니다. 4억 9천 정도 팔았습니다. 땅을. 지금은 안 하세요? 네. 이거 갖다 쓰실래요? 네. 타겟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동산들은 타겟이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다 보이시죠? 자, 유입, 전환, 분석, 계산 네 가지 잘 알죠? 유입, 분석, 전환, 계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기에 매달렸어요. 유입하는 데만. 그죠? 유입만 한다고 잘 팔리던가요? 안 팔리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환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블로그 상위 노출, 지식 상위 노출, 온갖 상위 노출을 해서 노출하고 유입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고 온갖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요. 근데 선수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유입은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만 알아도 유입은 쉬워요. 껌이죠, 그죠? 근데 유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남기고 구매를 하고 그런 어떤 액션을 펼치는 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환이 90%를 차지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유입이에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강좌들이 시중에 많은데 대부분은 이 분야에 안 그렇습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뭐 스토어팜 다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노출, 상위 노출에서 유입을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방문자를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객단가를 높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환율을 높이는 거예요. 보세요. 1번 방문자, 2번 객단가, 3번 전환율.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매출 1억을 했어요. 이번 달의 목표를 2억을 한번 해보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문자를 더 늘리면 될까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나요? 함부로? 5,000원 하던 걸 10,000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관건이죠. 그죠? 지난달에 전환율이 1%였다고 하면 이번 달은 2%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방문자만 늘려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번 달에 지난달에 1억 매출을 할 때 10만 명을 유입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2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20만 명 불러드리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환율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오직 전환율만이 살 길이에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전환율을 높이는 겁니다.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네, 궁극의 목표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달 내용을 잘 만드시면 됩니다. 전달 내용. 방문자가 우리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게 핵심 관건이에요. 그것만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을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제품 이런 거가 세상에 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시간은 바로 그 전달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강의 중에서도 이게 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타겟팅하는 시주감 다 알려줘야 되다가 금방 좀 다 알려주죠. 근데 이런 건 알려줄 데가 없어요. 제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알려야 되죠. 그리고 알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라는 걸 합니다. 광고의 본질은 전달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전달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뭡니까? 전달 매체죠. 페이스북은 전달 매체 역할밖에 안 해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광고 소재를 잘 만들어서 일단 클릭을 해서 랜딩 페이지 들어오면 액션을 취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전달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광고를 하면서 느낀 건 결국은 전달 내용을 잘 만들면 광고에 성공하고 전달 내용을 잘 만들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달 내용을 잘 만들자 이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거다.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달 내용을 잘 만들면 저렇게 첨가식품이나 첨단이나 편집하는 이런 데가 성공할 수 있고, 전달 내용을 잘 만들지 못하는 기업들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검증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전달 내용을 만들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대별로 전달 내용이 바뀌어 왔죠, 그죠? 시대별로 마켓 1.0 시대부터 4.0 시대까지 필립 코틀러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1.0 시대에는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소구를 하면 되는 거고, 서비스 시대나 이 정보율 시대에는 인간의 어떤 감성에 소구를 해야지 팔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감성에 소구를 많이 하죠.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광고 기법들이 감성에 소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4.0 시대에는 소셜 네트워크 중심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필립 코틀러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0은 올해 1월달에 책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마케터들은 주로 이런 마케팅을 해왔다 이거죠. 인간의 본능에 소구하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결핍에 대해서, 부재에 대해서, 불충분에 대해서 그걸 자극해서 팔아왔어요. 그렇죠? 당신은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광고를 해왔죠. 그죠?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계속 통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죠. 매슬로우는 5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1, 2, 3단계 위주로 소구를 해서 광고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결합 마케팅을 하는 건 최후를 맞이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 4번이나 5번에 소구하는 광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했죠. 그런데 1980년대부터 행동 경제학이 나오면서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라고 규정을 하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행동경제학이 왜 그런 우위를 점하게 되냐면 인간의 뇌를 이렇게 횡단으로 잘라보니까 심피질과 변형계로 나눠지더라는 얘기예요. 심피질이 하는 역할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사고력 그리고 언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건 이 심피질의 역할 때문에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형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기능이에요. 반사적 행동이나 어떤 위험에 닥치면 분석 이런 거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관장하고 의사결정을 관장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의사결정하는 것이 변형계라는 것이죠. 근데 얘가 이 언어 기능이 없어요. 언어 기능이.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감성으로 구별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송 팀장님은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한 것 같아요. 네, 가지십니다. 네.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남편을 왜 사랑하십니까? 네. 네. 요게 바로 변형계예요. 네. 언어 기능이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내를 왜 사랑하시나요? 그죠?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그죠? 변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실 겁니까? 네. 이 변형계와 심피지의 차이점이에요. 이 변형계는 먼저 행동을 해놓고 그 나중에 되어도 잘 모르는 거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행동은 저질러 놓고 내가 그 행동을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형계를 자극하는 광고 기법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 변형계를 자극하는 건 직관적이고 느낌 위주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극하게 되면 사람들이 빨리 넘어와. 내가 어떤 여자를 첫눈에 보고 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변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피지는 절대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여자를 딱 보고 분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스캔을 쫙 해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변형계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누가 이제 이런 질문 하시면 그냥 다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이세요. 또 그런 일 있다고 하면 궁색하게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좋아. 그럼 아내도 좋아해요. 점수 달라고 마음이 이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다 좋아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죠? 네. 커피 한잔 주실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광고 콘텐츠를 만들 때 이 변형계를 자극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주방기구 판매할 때 변형계를 자극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의 수업을 하겠습니까? 둘 다 해야 되죠. 네. 둘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어떤 전달 내용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선택 설계 마케팅이라는 것이 탄생했는데 이 선택 설계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2,00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미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뭔가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대를 결정장애 세대라고 해요. 또는 선택장애 신드롬에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했어요. 선택을 미루거나 보류하거나 남한테 의존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탄생했습니다.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택을 대신해주는 산업이 생겼죠. 그죠? 네. 아줌마들이 시장 보는 걸 대신해서 봐주는 서비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다양한 선택, 대신 선택해주는 산업이 발달해지고 있는 거죠. 선택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선택하기 쉽게끔 만드는 것을 선택 산업이라고 해요. 이미 외국에서는 너무너무 발달해져 있죠. 선택 산업이.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베스트 치과 5 이런 거죠. 네, 임플란트 병원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 유명한 평가 기관에서 평가 항목을 다 노출하고 이런 걸 평가해 보니까 이 5개의 치과 병원이 가장 훌륭해 라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치과들은 그 순위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우리나라는 그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 거짓말을 하고 진짜 병원 바닥에 또 이 개싸움판이잖아요. 임플란트 뭐 이런 데가 다 개싸움판이거든.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에휴, 그래. 자, 선택 설계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선택을 빨리 해야 돼. 네, 저 사업계획서 대신 써주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가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살짝 우리가 개입하는 거를 선택 설계라고 해요. 어떻게 개입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넛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넛지 이론이 뭐냐면 팔꿈치로 옆구리를 콕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님 그 아내분한테 옆구리를 찔러본 적 있나요? 또는 찔려본 적 있나요? 많죠, 그죠? 언제 찔려봤어요? 생각이 안 나. 아니, 처음 만날 때 모텔 앞에서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를 넛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 설계를 넛지 한 방을 만드는 효과라고 해요. 자, 우리가 송팀장님 그뭐 이마트나 하이마트 이런 데 가서 전자제품 사러 갔어요. 밥솥을 사러 갔는데 밥솥이 하도 많잖아요, 그죠? 가격대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밥솥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특정 밥솥 앞에 가서 서성거리고 만져보고 그러면 누가 달려와요? 선택 설계사가 달려옵니다. 쫙 달려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를 한 방 날리죠. 어떻게? 사모님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침에 밥을 해놓고 가면 퇴근해서 갔다 와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뻥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 훅 가죠, 그죠? 네. 그걸 살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넛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 사람들은 다 그 한 방에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 한 방을 만드는 게 선택 설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그 한 방을 잘 만드셔야겠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넛지 선택 설계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진짜 많죠, 그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케팅의 본질이라는 건 제품을 세상에 알려서 판매를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전달 내용을 만들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 설계에서 지금까지 만든 기법들은 6가지예요. 예. 이성과 감성의 혼합법, 객관적 사실 편승법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성과 감성의 혼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케팅 1.0, 2.0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1.0이 뭐예요? 이성, 2.0은 감성, 3.0은 영혼이잖아요. 4.0은 임파워먼트 마케팅. 우리는 이제 임파워먼트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진실 마케팅. 진실 마케팅. 자, 이성과 감성의 혼합법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똑한 소비를 하려고 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똑똑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똑똑함을 이용한다.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특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똑똑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똑똑한 소비를 부추기면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소비를 내가 그냥 톡 옆구리만 쳐도 되는 거죠. 볼까요? 오늘 머리 빠지신 분이 없네. 한 명도 없네요. 진짜. 네. 아, 광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었군요. 이 광고를 보셨죠, 그죠? 야, 광고 죽이네. 삐끼하지 말고 넣지 않아. 혹시 이 삐끼하지 말고 넣지 하라 이 광고 카피에 끌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아니 여기 끌려서 오겠죠, 그죠? 네. 자, 이 모바일 이식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얘도 모바일 이식 광고고 얘도 그런데 이마 부은 모델 지원자 모집 이 광고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 사람들이. 근데 참 유치한 거거든요. 가격 할인이에요, 소구점이. 근데 이 광고를 보면 소비자의 눈을 가려운 모바일 이식의 실체. 자, 모바일 이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막히겠죠, 그죠? 덥석 아무데나 가서 수술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내 머리에 칼을 대는 수술이잖아요. 고관여도 수술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모바일 이식의 진실캐는 5가지 핵심 질문 해가지고 5가지 핵심 질문 해놨어요. 모바일 이식은 언제 해야 되는가? 어떤 수술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몰랐던 소비자들이 몰랐던 것들을 거의 이게 뭐 거의 논문 수준이잖아요. 네, 진짜 논문 수준이에요. 이 총 페이지 수가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걸 만든 게.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려면 이름과 휴대폰을 남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름과 휴대폰을 남기기 시작했고, 자,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똑똑한 소비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소비를 유도하는 이성에 소구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5개의 문자를 받아보는 순간 보면서 이 소비자는 이 닥터랑 어떤 교감이 생겨요.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 5개의 메일을 보내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6번째는 또 다른 문자를 보냅니다. 감성에 소구하는 이메일을 또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세일즈 레터라고 하는데 감성에 소구하는 레터를 보내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전화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쿠폰을 보내주세요 라고 해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고객 DB를 수집해서 똑똑한 소비를 유도하고 2차로 감성을 소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이성과 감성의 혼합법이세요. 자, 선택해보세요. 송 팀장님 이 기법을 이용하셔야 되고, 네, 주간 기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유주열 이사님은 이 기법을 사용하시면 완전 대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이 성공해봤거든요. 그리고 샴푸도 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니잖아요, 그죠? 탈모 샴푸라는 거예요. 기능성 샴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세요. 대표님도 이 기법을 사용하셔야 되고, 수제 간식도 이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대표님 뭐라 그랬죠? CPA. 네. CPA는 당연히 해야지. 지금 CPA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컨텐츠 크리에이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컨텐츠 크리에이션 하는 사람들 한번 기법을 볼까요? 컨텐츠 크리에이션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까먹었는데. 주미단. 잘 보세요. 컨텐츠 큐레이션만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식초만 잘 챙겨 먹어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 7가지. 약 없이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품 5가지. 모기약 없이 쉽게 모기 퇴치하는 방법 3가지. 다 끌리는 컨텐츠들이죠. 그죠? 술 마시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나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봐야 되죠. 맨날 술 먹으니까 자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 블로그를 가겠죠. 티스토리 하는 사람이죠. 네, 티스토리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광고 수익을 벌어가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자 광고 나오죠. 계속 3개씩 나올 겁니다. 또 밑에다가 광고를 또 달았죠. 그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랜딩 페이지 나오겠죠. 네. 랜딩 페이지가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나오죠. 네, 남성이여 일어서라. 야, 자, 빨리 일어서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컨텐츠 큐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네,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내리면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내가 새로운 용도, 목적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놨잖아요. 그런 거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은 클릭을 하게 되고 트래픽이 발생해서 이 사람은 돈을 벌게 되죠. 와. 요즘 이런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트래픽 앵벌이. 자, 이성과 감성의 혼합법 아시겠죠? 네. 엄대진 대표님도 이 기법을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신재훈 대표님도 이 기법을 쓰셔야 되죠. 그럼 다 이 기법 쓴대요. 대표님은 4번을 쓰셔야 돼요. 변연기의 자극법을 쓰셔야 돼요. 어디지? 이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모집하는 페이지예요. 트레이드 코인 클럽이라는 곳인데 이 광고를 보세요. 보이지 않는 황금 비트코인 해가지고 광고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랜딩 페이지로 와요. 랜딩 페이지 오면 제일 밑에 뭐가 나오냐면 세미나를 안내해요.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이름과 휴대폰을 넣어라. 그럼 이 데이터가 어디 쌓이게 되냐면